다음은 이제 또 결국에는 이제 뭐 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간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네. 가는 방법, 이제 요강이죠. 요강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 수시, 뭐 정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수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요강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뭐 검색해도 네.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좀뭐 다루려고 하고요. 네. 국민대 가는 법에는 뭐 크게는 두 가지죠.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 네. 그 안에서 수시에 세부적으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 그리고 수상자들을 위한 특기자 전형. 그 정시에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인데 네. 그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명칭이 일반 전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네. 모집 인원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인원을 보면 수시는 32명을 뽑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233명, 233명. 정시 비중이 월등히 높죠. 네. 예, 굉장히 이제 높은 비중을 이제 정시에서 모집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적은 명수를 좀 모집하긴 하지만 국민 프론티어 전형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이름이 좀뭐 신기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정상평가를 하는 거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1단계 선발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칭을 보통 이런 다단계 전형일 때는 3배수다, 또 5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배수 모집을 하고요. 서류평가 100%로 먼저 선발된 그 3배수 이내 학생들을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을 70%를 보고 결국에 그 면접을 나머지 이제 비중이 30%로 반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1단계를 거쳐서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학생들이 좀 엮이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이 면접에 대한 그 실질 반영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 서류에 뭐 어떤 부분을 채점하는 거냐, 그리고 채점 기준이 뭐냐, 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면밀히 좀 보면 일단 평가 항목이 자기주도성이랑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랑 뭐 학교 생활 기록 보니까 당연히 뭐 성적에 대한 뭐 발전 가능성도 같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부 전형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네요. 예, 크게 다른 건 없고 공통적인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배수가 워낙에 작은 배수기 때문에 저 항목 중에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좀 멀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저학년 때부터 좀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그리고 더 하나 보는 게 인성이에요. 네, 인성까지도 보는데, 서류평가 안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있고 적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성이에요. 아무래도 뭐 디자이너로서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학교 생활교육부에서도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그것도 같고.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른 될 준비가 됐느냐. 네네. 스스로 알죠, 아니죠. 음. 네, 저 그쪽으로. 성인이 되는 또 그렇죠. 단계니까요. 그런 부분이랑 이렇게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가 분명히 면접에서 꽤 중요한 항목을 차지를 합니다. 네. 뭐 인성적인 질문도 물론 하고요. 사회적 이슈라든가 뭐 이런 다른 질문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이 학교의 특징인 그 학과를 좀 세분화해서 뽑는 이제 그 전형 그리고 그 학과의 또 교수님들이 직접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전공에 적합한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그런 정도를 어떻게 보면 채점을 하는 기준을 좀 면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 중요하다.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사실은 경쟁률로 가장 좀 쉽게 그 학교의 난이도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각 디자인학과가 여성명 모집에 166명이 지원을 했고 네. 27.67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배수 이내에 들려면은 네.
꽤 힘들었겠죠. 저 경쟁률 안에서. 그리고 AI 디자인학과가 10명 모집에 229명이 지원을 했었고 22.9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과가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좀 넘어섰었던 걸로 이게 원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많이 뽑는 상위권 학교는 아무래도 홍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2대 정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대는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 네. 근데 학과들은 참 매력적인 학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시다 보니까 네. 이 군별로 좀 나뉘어져서 네. 뭐 결국에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생기는 정시랑은 좀 다르게 이대나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국민대를 지원하는 사례가 또 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률이 좀 세트죠, 그냥 다.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체크해야 될 몇 가지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 비중을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합격을 당락을 뭐 이렇게 합격 당락을 좀 결정하는 네. 가장 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공간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AI 디자인 학과가 신설이 됐는데 다른 학과가 폐지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준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연도보다는 꽤 많은 인원이 또 이제 모집이 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명 더 붙어요. 그래서 17명을 또 모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학과가 변경됐다. 모집하는 네. 학과가 변경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또 실기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또 실기대회 관련된 특기자 전형입니다. 몇 안 되는. 네네.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고요. 지금 특기자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 중에 주요 학교로는 유일해요. 유일하고 모집 인원은 학과별로 2명이나 1명이라서 많이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상을 아주 많이 뭐 받았다고 해서 그 상을 도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장, 그러니까 전국 단위 시험에서 수상한 단 한 장을 또 채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여드린 그 국민 프론티어 전형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한 장의 수상 실적을 딱 한 개만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복수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 하나만 딱 반영이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보면은 1단계 선발 인원은 600%, 그러니까 6배수인데요. 6대 1이 안 넘으면 사실상 잘리는 인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 작년이 좀 그런 경우였어요. 네. 다 6대 1 이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자들 전원이 뭐 1단계 통과를 했었던 해고요. 네. 1단계는 아무래도 그 입상 성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좀 차지를 하고 네. 입상 성적만으로 그 6배수를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무시 못할 비중이 들어가요. 45%가 들어가고 학생부가 아주 약간 국어랑 영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가 15% 정도 들어가고 1단계 성적인 그 특기자 그 수상한 그 내역에 대한 게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 그 실질 반영비를 보면 국민대 요강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면접이 56%예요. 이 면접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접 준비를 굉장히 면밀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보통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면은 홍익대처럼 그 수능으로 최저학력이 보통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는 좀 신기하게도 그 내신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석차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면 돼요. 네. 그러면 지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학과 같은 경우 금속공예나 도자공예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 3등급 이내 과목이 3개 이상인 상황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만 나와 있다면 그게 뭐 체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등급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꼭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수강 실적이 있으면 이거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결정이 되겠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학 실적만 가지고 가는 건 생각보다 아니다. 네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경쟁 요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면접의 그 경향이 아까 얘기한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 부분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내에 있는 기록에 네. 의해서 네. 또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면접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 사항 자체가 네. 포트폴리오 10장을 미리 그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하고 또 그걸 또 A3 정도로 출력을 해서 지참을 하고 또 가야 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큰 차이점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수상한 그림에 대한 뭐 나름의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와 연결되어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좀 따져보는 그런 질문이 좀 주로 있고요. 그 뭐 실기를 본 것도 아니고 네. 수상 실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니까 네. 그 전공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면접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인성을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한 특기자 전형은 어차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건 경쟁률 차원이 아니잖아요. 실기대회 수상은 네. 뭐 많이 나오면 10,000명에서 수상하는 아이들, 몇천 명에서 수상하는 아이들이니까 네. 그건 검증이 됐으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보다는 이제 전공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도 또는 인성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주로 다루고 아무래도 인성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뭐 사회적 이슈랑 좀 연결을 지어갖고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도 가끔 하시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인성에 대한 확인도 들어가고 네. 또 디자이너로서 다른 뭐 이타적인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네.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네. 그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특기자 전형의 면접을 본다. 그 질문이 뭐가 왔든지 간에 이거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성을 포커스한 질문인지 적성에 포커스한 질문인지 네. 그런 것들은 특기자 전형에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네. 준비도 학생 입장에서는 번외로 또 준비해야 되는 미대 입시에서 그렇죠. 수학이거든요. 네. 보통 그걸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떤 성향으로 하는지. 아무래도 학과별로 모집을 하는 전형이면은 네. 당연히 그 학과와 관련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겠고요. 그 포트폴리오 내용은 뭐가 됐든 좋아요. 뭐 그림이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설치 작품에 대한 사진이어도 좋은데 그 이전에 합격 사례들 보면 뭐 공간 디자인 학과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입체로 만들어서 그걸 포트폴리오 한다든가 아니면 시각 디자인이면은 시각 디자인대로 포스터 디자인을 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있다든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1차적인 그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검증하는 수단이 되니까 그 10개 이내라는 그 개수 안에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그 전공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상이 당연히 대상이 제일 높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은 동상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학교별로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상 받으면 더 큰 배점이 적용되잖아요. 네, 네. 일단 국민대에서 대상 받으면 당연히 만점이고요. 네.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합격이 거의 확실시 되는 이제 네. 수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1, 2, 3, 4, 5등 상 국민대에 한해서는 전체 상에서 5위 이내에 드는 상인데 그게 단 5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뭐 금상이나 은상, 동상 같은 경우는 개수를 좀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같은 등위에 있는 학생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5등상 같은 경우는 특선에 해당돼요. 가장 낮은 상이 입선이고 그 다음 상이 특선인데 특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수상자들의 숫자를 정해놓질 않아요. 학교 내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림에 해당되면은 동상으로 뽑기 이전에 그 단계에서 특선을 또 뽑고요. 그 학생들부터 뭐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지금 경희대도 뭐 실기대를 앞두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수원대나 서경대나 뭐 여러 학교들이 실기대회를 했는데 타 학교 대상 같은 경우도 만점이냐 이런 걸 보면은 타 학교 대상이 국민대 동상이랑 좀 점수가 좀 비슷해요. 이거 진짜 너무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학교
본인들의 학교를 조금 더 우월하게 점수를 이제 주는 부분이 좀 있고, 금상의 특성하고 똑같네. 네, 그게 좀 보면은 대상은 1000점, 그리고 금상은 915점, 은상은 830점, 네. 그리고 동상은 745점으로 타 대학 대상과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도 돼요. 왜냐면은 지원자 자체가 국민대 실기대회가 올해는 10,000명을 또 안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10,000명을 육박했었죠. 넘어간 적도 많고. 예, 10,000명까지는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단 한 명이 된다라는 거는 1000점 만점을 줘도 네. 충분하다 조건은 뭐 그렇게. 아니 근데 1000점 만점 받아도 네. 꼭 붙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1000점 만점을 받았어. 근데 시각대니까 한 명 뽑는데 거기 지원했는데 작년 대상도 있고 재작년 대상도 있고 네. 3년 동안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혹여나 그 친구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내년에 쓸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내년에 쓸 거야는 뭐 예를 들면 정시 때 내가 원하는 대학 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재수하면서 쓸 거야. 그렇게 붙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 또 안 돼서 네, 상을 받았는데 지원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최저학력 이제 안 돼서 예전에 한번 학생이 좀 지원 네,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또 면접 단계가 많이 이거 중요하죠. 진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시대 중심으로 합격을 시키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하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뽑는 적고 참 이걸 이제 입시 전략에 삼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정시 같은 경우는 비실기랑 실기 두 개 전형이 있는데요. 네. 비실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수능 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능 점수로 사실은 뭐 이전의 통계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좀 느끼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 기록을 좀 보면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두 개 학과를 모집을 했었고요. 이제 공간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5.2대 1이었어요. 그리고 영상 디자인과는 9대 1로 꽤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매년 그 이제 합격하는 이제 점수층이 아주 이렇게 변화가 좀 크진 않고요. 비슷한 점수에서 좀 합격을 하는데 100분이라는 점수로 이제 산출을 하면은 94%에서 한 95%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합격자 평균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게 올해 또 표준 점수로 또 반영 방법이 또 바뀌는데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는 올해 또 기출을 좀 봐야 되긴 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보실 게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학과를 다 모집을 합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각 모집 그 요소를 좀 보시면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그리고 공업 디자인, 의상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란 명칭을 띠는 대부분의 학과가 3배수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네. 300%의 인원을 좀 모집을 하는 거고 예시를 들자면은 뭐 시각 디자인과 24명이면은 72명이죠. 72명이 먼저 1차적으로 선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5배수로 모집을 하는데 금속공예학과랑 도자공예학과 500% 모집하고 올해부터 이제 AI 디자인학과를 모집을 했는데 AI 디자인학과가 특이점이 디자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5배수를 모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네. 조금은 좀 특이점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사고력 자리가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네네 그런 인기가 거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를 예측은 못했던. 네. 그리고 사고력 평가라는 명칭으로 그 면접이 학과별로 좀 약간은 상이하게 좀 있는데요. 네. 일단 공업 디자인과랑 의상 디자인학과가 그 면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개 학과가 면접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이점이 되겠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대 요강을 보면 학과별로 네.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좀 뒤섞여 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한 대학의 요강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 거고 네. 또 학교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종합하지 않고 그냥 그 특징과 그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네. 반영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라든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유기적으로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역시 뭐 좋은 학교니까 네,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아예 네. 좀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하면서 분명히 더 적합한 이제 전형과 학과가 보통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부분이랑 또 맞아 떨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 1단계 성적이 좀 반영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비중이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30% 정도로 좀 보이기 때문에 국민대를 원하는 학생이면은 또 저학년 때부터 이 내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년별로 차등 없이 3학년 2학기까지도 반영을 다 하고요. 이게 작년이랑 조금은 좀 변화적인 부분이 뭐 2학기까지 반영한다는 부분이고 네. 국어랑 영어만 반영을 해요. 예, 이제 내신 과목 중에 국어랑 영어만을 반영하고 그 국어 영어 등급에 대한 이제 배점을 하는데 이게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1등급은 당연히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그리고 2등급은 99.94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점 차이가 나다가 5등급에도 99.75점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점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그 바닥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뭐 표면적인 뭐 비중은 그 좌표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상 5등급 이내는 아마 들 수 있는 학생들이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단계 성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꽤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정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그 표면적인 반영 비율에 속지 말아야 된다. 네. 실제 반영 비율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결론 얘기하면 별로 반영하는 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사회 전체 과목 중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과목은 일단 국어랑 영어예요. 수학과 사회 중에 수학이 좋은 학생들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수학을 써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 영, 사를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점 같은 경우 영어가 아무래도 필수 과목이니까 거기다가 33%면은 그 전체 비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돼요. 네. 그럼 영어도 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그 내신 활용 방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4등급에도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를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영어가 뭐 한 개 등급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어가 상승하는 게 훨씬 낫고 영어가 한 등급 떨어지더라도 뭐 국어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등급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국어나 사회보다는 낮은데 네. 내신보다는 당연히 좀 높고 네.